동적 테이블의 응용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를 이용해서 동적 테이블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상향식 설계에서의 동적 테이블에 결정 문제의 상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동적 테이블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에 이 메모리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선물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선물이라고 하는 문제는 길동인의 새 쌍둥이에 대한 문제고요. 이 3남매가 서로 선물을 N개를 받게 되는데 이 N개의 선물을 각각 한 명씩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선물을 적절하게 분배를 했을 때 이 분배를 여기 있는 조건에 맞도록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각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각자 받은 선물의 부피는 길동이가 길순이보다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되고요. 길순이가 길삼이보다는 부피가 같거나 더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분배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다음 D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D가 뭐냐면 길동이가 받은 선물 부피의 합 빼기 길삼이가 받은 부피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조건 1, 2를 한번 종합해 보면 서로 최대한 공정하도록 부피비로 볼 때 공정하도록 세 명이 그 선물을 나눠 가지는 것이 문제의 목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길동이의 선물의 부피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래서 N개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길동이와 길순이와 길삼이가 어떻게 최대한 공정하도록 선물을 나눠 가질 수 있는가를 구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선물의 부피가 6, 4, 4, 4, 6, 9 이렇게 6개가 들어왔다면 길동이가 부피 12, 길순이가 부피 12, 길삼이가 9를 가지도록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지금 길동이가 길순이보다 같거나 크고 길순이가 길삼이보다 같거나 크면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과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의 차가 3이 됩니다. 이 3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경우로 만들어 보더라도 찾을 수가 없으므로 D의 최소값은 3이 되고요. 그리고 3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길동이가 13을 받고 길순이가 10, 길삼이가 10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차이는 3이 되지만 길동이가 13을 받는 것보다 11을 받는 것이 더 적게 받습니다. 이건 조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3에 의거해서 길동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물을 가장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은 12, 12,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으로 설계하는 것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은요, 첫 번째 줄에 선물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가 입력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K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근데 K는 최대 20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20까지 들어온다는 의미는 선물을 분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므로 3의 20승까지의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의 20승까지는요, 생각보다 큰 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탐색으로 탐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절히 다이내믹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줄에는 선물의 부피를 나타내는 K개의 정수가 공백으로 분리됩니다. 자, 그리고 선물의 부피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는 선물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100을 넘지 않습니다. 100을 넘지 않고 선물이 최대 20개이므로 모든 선물의 합은 100 곱하기 20. 선물의 합은 많아야 2000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2000까지의 부피를 가진 선물을 분배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은 3남매가 가지게 될 부피의 각각의 부피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길동, 길순, 길삼의 순으로 3개의 정수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출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 4, 4, 4, 6, 9가 들어온다면 12, 12, 9를 출력하고요. 2, 10, 1 이렇게 나온다면 길동이가 10, 길순이가 2, 길삼이가 1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온다면 6, 6, 5를 출력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선물을 일렬로 나열해 놓고, 자, K개의 선물을 일렬로 나열해 놓고 각 선물을 길동이에게 줄지, 길순이에게 줄지, 길삼이에게 줄지 세 가지를 모든 경우를 다 각각 이렇게 세 가지씩을 조사해서 끝까지 K개를 분배했을 때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다 추린 다음에 그 경우 중에서 가장 조건 1과 2와 3을 가장 적절하게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 탐색으로 조사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의 20승이므로 매우 크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즉 동적 테이블과 같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W라고 하는 값을 하나 설정을 하는데요. 이 W는 지금까지 길동이가 받은 선물, 그 다음에 길순이가 받은 선물, 그 다음에 길삼이가 받은 선물의 총합을 W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K개의 선물을 분배를 했을 때 W는 선물 K개의 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결정 문제를 정의를 하는데요. 자, K개의 선물을 분배를 했을 때, 즉 K개의 선물을 받았을 때 길순이가 부피 B, 길삼이가 부피 C를 받은 상태는 존재하는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6이 존재하는가? 자, 이게 5일 때라고 가정할게요. 176이 존재하는가?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선물을 5개를 분배한 상태에서 길순이가 부피가 100, 길삼이가 부피가 76인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결정 문제가 됩니다. 이 결정 문제에 대한 대답은 yes 혹은 no가 되겠죠. 자, 그래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이 결정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 먼저 예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데이터가 6, 4, 4, 4, 6, 9였죠. 자, 첫 번째 선물 6을 길동이가 받았을 때, 자, 첫 번째 선물을 누군가가 받았을 때 우리가 W는 6이 되겠죠. W는 6이 되고요. 길순이가 받은 게 B니까 길순이가 받으면 B가 6이 되고요. 길삼이가 받으면 C가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길동이가 받게 되면 길동이는 A라는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직접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W를 알고 있고 B와 C를 알고 있으므로 W-B 더하기 C라는 이 공식을 통해서 길동이가 가진 값은 우리가 저장하지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란 값을 잘 활용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적 테이블에다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행 10렬의 동적 테이블을 하나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테이블의 의미는 이 행이 길순이가 받은 선물의 부피가 되고요. 열이 길삼이가 받은 선물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 6이 분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물을 길동이가 받을 수도 있고 길순이가 받을 수도 있고 길삼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동이가 받았을 경우에는 이 테이블에 어떻게 표시를 하냐? 바로 이 칸 0행 0열에 표시를 합니다. 자, 길동이가 6을 가져갔으므로 길순이도 0을 가진 거고 길삼이도 0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0,0에다가 1을 체크를 해주면 길동이가 6을 가져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때 W 값은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길순이가 이 6을 가져갔을 때는 여기가 체크가 되겠죠. 자, 이걸 true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길삼이가 가져갔을 때는 여기가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을 가져갔을 상태에서는 이 테이블에서 이 세 군데만 true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테이블의 크기는 얼마나 돼야 될까요? 자, 이 선물이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 최대 선물의 부피가 200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두 다 선물을 가져가더라도 테이블의 크기는 2000 곱하기 2000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00 곱하기 2000 테이블은 우리가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테이블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물을 받는 것들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선물을 받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 4를 받는 거는, 자, 첫 번째, 길동이가 받을 수가 있죠. 자, 길동이가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이 앞에서, 이 세 가지 상태에서, 다시 하나도 이제 길동이, 길순이, 길삼이가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여기 세 값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길순이도 전혀 증가하지 않고 길삼이도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값을 그대로 true를 갖고 오게 되면 길동이가 4를 가져간 상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길순이가 그 4를 가져간 상태는 각 1 상태에서 길순이가 여기를 체크하면 되고요. 4만큼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4만큼 증가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4만큼 증가된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4만큼 증가된 상태. 자, 이렇게 길순이와 길삼이가 받은 상태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가 각 상태들을 이전 테이블에서 4씩 행으로 더하고 멸로 더하고 그 자리를 그대로 쓰는 과정을 쭉 반복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 true가 되는 값들이 하나씩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테이블의 일부 영역들은 전부 이렇게 1로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자, 이 중에 각 상태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찾아서 가장 그 조건 1, 2, 3을 만족시키는 상태 하나를 고른 다음에 이 상태에 대해서 해를 출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테이블을 설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정 문제의 결과를 테이블로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결정 문제를 테이블에다가 직접 그 결과가 true냐 false냐를 다이내믹 테이블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태를 검사할 때 이전의 모든 상태를 검사하지 않고도 테이블에 있던 이전 단계의 상태만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그 말씀드렸던 다이내믹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을 프로그래밍으로 나타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내믹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21개의 선물에 대해서 길순이가 최대 2000을 가질 수 있고 길삼이가 최대 2000을 가질 수 있으므로 2001 by 2002 21 곱하기 2001로 우리가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흐름은 처음에 입력부입니다. 입력부는 n개의 선물을 입력받고 g에다가 각각의 선물을 입력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w는 각 g 값을 누적해 두고요. w는 전체 선물의 합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이내믹 테이블을 이용해서 맨 처음에 아무도 선물을 안 가진 상태,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길동이, 길순이, 길삼이가 모두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0인 상태를 true로 일단 먼저 초항을 체크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값이 없으면 테이블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각 선물에 대해서, 각 n개의 선물에 대해서 A행 비열, 길순이와 길삼이가 가진 선물의 부피 2000개씩을 모두 탐색을 합니다. 테이블을 탐색을 하면서 현재 상태의 테이블, 즉 i번째 선물을 받았을 때 길순이가 부피 A, 길삼이가 부피 B인 상태는 그 이전 상태에 길순이가 A, 길순이가 B인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 즉 길동이가 받았을 때고요. 이 첫 번째 상태는.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상태는 길순이가 받았을 때입니다. 길순이가 받았을 때는 이전에 A가 이제 GI만큼 부족한 상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가 길삼이가 받은 상태입니다. B가 G-1이었던 이전 테이블에서 true, false 값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A-GI, B-GI가 각각 0보다 작지 않도록 하는 것은 테이블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줄이 우리가 전체 탐색했던 그 세 가지 상태를 조사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5, 16, 17행에 있는 이 다이내믹 테이블을 채우는 이 구문을 잘 이해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행부터 24행까지는 테이블을 끝까지 채운 후에 우리가 원하는 해를 탐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이블 n번째 선물이 분배가 끝났을 때 각 A, B, 길순위와 길삼위가 가진 모든 선물에 대해서 2000 by 2000을 다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 true라는 값이 있다면 각 조건 1과 2와 3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W-A 플러스 B, 이거는 길동이가 가진 선물의 부피가 되고요. A는 길순위가 가진 거니까 길동이는 길순위보다 같거나 많은 선물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순위는 길삼위보다 같거나 더 많은 선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게 조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길순위와 길삼위가 가진 길동이와 길삼위가 가진 선물의 차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길동이가 가진 선물에서 길삼위가 가진 선물의 값을 뺀 값, 이 값을 n석 값으로 갱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n석 값을 갱신해주고 각 길동, 길순, 길삼위가 가진 값들을 갱신을 해 나가고 모든 테이블의 값에 대해서 이 값을 검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실습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answer에서 이 는이 이퀄 사인이 붙어 있는 이유는 맨 마지막 조건 3이 뭐였죠? 조건 3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면, D가 미니멈인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길동이가 최소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케이스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는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탐색이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길동이, 길순위, 길삼위가 가진 각 선물을 출력함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한번 나중에 실습을 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테이블을 2001 by 2001, 자,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실행 속도가 생각보다 느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0 곱하기 2000은 상당히 큰, 상당히 매우 넓은 영역이 되고요. 이걸 다 검색하려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의 크기를 줄임으로 해서 시간도 빠르게 하고 메모리 사용량도 한번 획기적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3명의 형제들이 각각 2000의, 최대 2000의 선물들을 최대한 분배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동이는 지금 우리가 저장을 안 하고 있고 길순위와 길삼위의 값만 저장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가져야 절대로 70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700이라는 값은 3명이 700씩 나눠 가졌을 때 이미 이 2000이라는 값을 초과하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700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엄밀하게 가면 667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메모리를 잡을 때 2000개씩 잡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모리 크기를 확 줄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668 by 668로 줄인 상태에서 동적 테이블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바뀐 부분은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을 2000에서 667로 모두 수정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실행 성능이 적어도 너댓 배 정도는 빨라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실행 속도는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보다 더 획기적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1부터 n까지 합을 구할 때 상향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다이내믹 테이블을 채우는 과정을 설명을 했을 때 이 점화식을 이용했었죠. 이 점화식을 이용을 하는데 이거를 1000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2개 또는 1개를 이용해서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듈로, 그러니까 모드를 이용해서 i 모드 2는 i-1 모드 2다 라고 하면 0번, 1번, 0번, 1번, 0번, 1번 이렇게 플립이 되면서 각각 방 0과 1의 방의 값을 채우면서 값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만 있어도 되는 이유가 DTI는 DTI-1만 참조하기 때문에 그 이전 값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앞 시간에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번 동적 케이블에다가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T의 n을 아까 21로 잡았었죠. 이게 21일 필요가 없는 게 결국 DTI는 DTI-1에 있는 자료만 참조하기 때문에 21개가 다 필요 없고 결국 두 개만 가지고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두 개로 했고요. 이 부분은 모듈로 연산자를 쓰는 거, 이 부분들을 고쳐주면 매우 효율적으로 다이내믹 테이블을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성할 경우에는 앞에 작성했던 것보다 메모리 사용량을 거의 20배 가량 20분의 1의 크기로 줄일 수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는 시간만 체킹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사용량도 2014년 정보올림피아드부터 메모리 사용량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메모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 활용 방법까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선물이라는 문제를 다이내믹 테이블을 이용하여 작성한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소스 코드는 다이내믹 테이블의 2000까지 그대로 모두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한 후 결과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일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 예시를 붙여놓고 엔터를 칩니다. 자, 이렇게 12, 12, 9가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이내믹 테이블을 2000by 2000을 700by 700으로 줄여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게 되면 메모리 양을 훨씬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700, 700, 여기도 700, 700 이렇게 2000이었던 모든 부분을 700으로 수정한 후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행 결과를 붙여놓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12, 12, 9가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21개가 있던 선물의 개수를 상태 2개로 표현하는 방법, 즉 20배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21로 되어 있던 부분을 2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i라고 썼던 부분을 모듈로 연산자를 이용해서 i 모드 2 또는 i-1 모드 2로 다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므로 매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한 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붙여넣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 12, 9가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에 equal sign, 는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는을 지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예시인 12, 12, 9가 아닌 13, 10, 10이 출력됩니다. 이 예시도 마찬가지로 전체 크기는 3의 차이가 있지만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예가 됩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기다가 는 기호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동적 테이블을 다뤘던 것과는 좀 다르게 동적 테이블의 값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결정 상태의 true냐 false냐를 동적 테이블에 저장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는 동적 테이블의 크기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동적 테이블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